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시원시원하게 상승흐름이 연출되나 싶더니만 3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내일이 목요일이고 목요일을 지나고 나면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국장이 열리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포모라고 하는 것, 이것에 많이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두 가지 공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포모고 한 가지는 패닉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공포, 특징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포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가만히 있거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뒤처지는 듯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포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던 목요일 장세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이 네이버를 팔아치우고 반도체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이거 거의 다 판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자면은, 외국인들 아직까지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보유 비중 자체가 원래는 몇 퍼센트 가까이 육박했었어요. 48.85% 가까이 육박했었던 이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의 구간에는 보시다시피 40.79%까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인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 판 것처럼 보여도 아직도 외국인들이 40%나 들고 있다, 수급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짚어볼 수 있는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터져나왔던 내용의 이슈가 두나무 관련한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시원시원한 상승을 연출됐다가 눌러주는 자리에서 장대양봉 기준봉의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웨이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다시 한번 연출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보여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지는 가운데,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네이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개인 문의할 때 많이 추천을 해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 블랙록이 지금 네이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블랙록 어드바이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2.09%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록 인스티튜셔널 트러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1.17%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록 어드바이저스 UK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1.14%, 블랙록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UK 리미티드가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0.52%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블랙록 어떤 회사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정리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매수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던 상황이고, 사실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봐주시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흐름이 연출되기 전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질러봐줬던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외국인들 이 보유 수량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요만큼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이 참 많이 들고 있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놓고 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외국인 보유 비중이 24%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 사모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30%가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상승세가 나왔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꺾이긴 했었지만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 돈 냄새 잘 맡는 외국인들이 만약에 정말로 안 될 기업이었으면 진작에 다 팔고 나가면서 차트가 망가졌어야 정상인데, 사실상 최근에 많이 판 것처럼 보여도 보유 비중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형주, 특히나 이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온 대형주의 무서움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지금 역대급 거래대금을 발생시킨 최근의 이런 흐름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전에 여러분들 뭡니까? 코로나 특수장 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줬을 때
2019년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원시원하게 대세 상승장이 왔었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NFT 같은 것들도 올라갔었고, 지금은 이제 밈 주식이라고 불리는 테마주들도 막 난립하면서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갔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연준에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돈도 막 풀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올라갔었고, 그렇게 올라갔었던 장세에서 네이버도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됐는데, 이때 터졌던 거래대금과 지금의 거래대금을 비교해봤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거래대금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업종종합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코로나 특수장 때 시원시원하게 상승세를 무섭게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코스피 지수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확 감소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 네이버도 같이 증가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앞전에 나왔었던 이런 유동성 장세와는 지금 굉장히 다른 장세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역대급 거래량이 어디서 들어왔다? 바로 바닥에서 들어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추세는 확실하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대형주가 박스권에서 갇혀 지내다가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 15만원 구간대부터 시작해서 24만원 구간대까지의 박스권에서 갇혀 지내다가 그 구간을 최근에 역대급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돌파해줘 놓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또 돌파하면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변곡점이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24만 1,000원대, 24만 원대의 저항을 반복적으로 터치하고 밀리고 터치하고 밀리고 터치하고 밀렸었던 이 네이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총 4차례나 터치하고 밀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될 때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1년선 장기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 기술적으로 놓고 봐도 네이버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상승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 추세를 틀어놓은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그어볼 수 있는 추세선이 이 수평으로 있다라는 말씀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많이 괴롭히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광기가 터져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괴롭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를 쳤었던 구간이 분명하게 있었죠. 자,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인데 6만원 초반대 구간까지를 가드위를 쳐놓고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던 삼성전자가 앞전에 있었던 박스를 돌파하면서부터 특이점이 발생해놓고 올려놓고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긴 텀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저평가 구간에 있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여지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은 네이버가 지금 보시다시피 13위에 위치해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네이버가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보시다시피 쟁쟁한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13위에서 위치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코스피 5천을 바라보는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SK 하이닉스, 삼성 이 두 종목만 끌어올려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서 이 두 종목을 시원시원하게 보낸다 하더라도 일정 구간에서는 박스를 쳐놓으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수로밖에 없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네이버 지수에 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연간 지금 이 영업이익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저기 지금 영업이익이 2조 가까이 찍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1조 4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찍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이슈가 터져 나온 건 뭡니까, 여러분들?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 이슈가 지금 터져주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지금 합병, 그런 다음에 이 합쳐진 회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또 네이버랑도 합병할 수 있는 내용의 이슈까지도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나무의 여러분들 지금 영업이익이 연간 1조죠. 지금 네이버 얼마라고요? 약 2조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놓고 계산을 해봐도 이 엄청난 수치의 지금 회사를 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네이버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약 50%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을
자회사로 둔다라는 것은 그럼 시너지가 나면서 3조 원의 이런 회사가 탄생한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터져준 재료 자체가 역대급 재료가 붙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줄어드는 네이버 검색 관련 수익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꾸준하게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이 검색 관련 수익 비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로 검색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많이 쓰죠? 요즘은 챗 GPT라든지 이렇게 AI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바로 그 전까지도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구글을 많이 이용해서 검색 엔진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색 관련 수익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역성장한 네이버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네이버 쇼핑이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2025년 1월 달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등장하면서 쿠팡이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등장을 해버리면서, 쿠팡 같은 경우에 오늘 시키면 내일 오죠. 주말이고 뭐고 없이 그냥 내일 와버리는 요런 지금 당일 배송에 로켓 배송이 도입이 됐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쇼핑이 좀 불안정한 상태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했었고, 이 돌파구를 어느 쪽으로? 업계 1위인 두나무 쪽으로, 그러니까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여러분들? 업비트 쪽으로 해서 지금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웹3 기화라는 것을 이제 출시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두나무의 기화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기사를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우선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서 네이버 페이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유통, 결제 데이터가 모두 기화 체인 위에서 처리될 경우 결제 속도와 정산 효율성이 대폭 개선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기록은 투명하고 조작이 어려워서 사용자와 가맹점, 규제기관 모두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페이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까지를 같이 엮어서 이런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이번 합병권의 이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긴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네이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수도 없이 많은 회사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챙겨가야 되는 구간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으면서,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타점에서 잡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눌리는구나 하고 덜컥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볼 겁니다. 제가 앞전에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어디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분봉 흐름상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자, 앞전에 있었던 어떤 구간입니까? 이런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고점을 찍었었던 게 확인이 되시죠? 24만 1,000원 구간 제가 분명하게 유의미한 가격대라고 짚어봐드렸었는데, 그 구간을 돌파해줘 놓고 눌리는 구간에선 다시 한번 이 24만 1,000원대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됐을 때 추격하지 마시고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하단에 보시다시피 9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검정색 선으로 쳐놓은 구간이 24만 1,000원 구간에서 네이버 매수 타점 안내 잡아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9월 25일날 어떻게 한번 해보시냐, 네이버를 24만 1,0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대응방 상단에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9월 25일이라는 날짜가 확인이 되실 텐데, 네이버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24만 1,0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1시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이버 이때 한번 매수 타점 잡아간 이후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지금 구간에서는 다 내려온 구간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수 있는 구간까지 도래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네이버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21로 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이렇게 대응 타점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에서 대응하시는 것과 수익에서 대응하시는 것은 심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고, 네이버는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런 식으로 보여줄 종목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잡아가야지만이 리스크 관리도 되면서 우리가 기회비용까지 살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혼자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2733-8461로 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이렇게 대응방까지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문자를 한 통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거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여기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이 전화번호가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보내는 창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반도체 매집주도 한 가지를 소개를 해봐드릴 겁니다. 이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반도체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분명히 짚어드려봤던 종목 중에 이 심택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한번 꼭 구성을 해보십사 해서 반도체 매집주로 추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영상에서 이렇게 대놓고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자리가 심택에서 있다라고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 자막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심택을 추천 안내를 드렸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18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7,2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심택이 9월 18일 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우리가 한번 빠르게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9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심택이라는 종목명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심택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시원시원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52%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었던 심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심택으로 따지면 딱 요 자리에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그 종목을 좀 가져왔고 심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24년도 1월 달에 있었던 고점을 지금 시원시원하게 돌파를 해줬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 영역까지 거의 다 올라온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딱 이런 자리에서 상승이 막 시작되기 시작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심택 후속 종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종목 보시다시피 1년선 장기이동 평균선인 1년선을 이제 막 뚫어 올리고 바닥을 다져놓으면서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면서 앞전에 있었던 단기적인 매물대도 잡아먹어 놓은 상승장악형 캔들이 출현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심택으로 따지면 심택은 이 구간을 이미 넘어간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매물대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죠. 그러면서 이 위에서 최대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땐 대략적으로 150% 정도 수익 보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번 반도체 매집주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된 이후로는 심택처럼 여러분들께 딱 공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개했을 때 아이고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느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이번 반도체 후속 종목까지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네이버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단 네이버를 지금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지 간에 어떤 쪽?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했었던 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두나무라는 선택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지금 두나무 자체가 영업이익이 연간 1조 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가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들? 2조 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품기가 그렇게까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과거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바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이슈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구간입니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됐었던 이 구간에서 다음과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했었던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억이 나실 테고 마치 지금 그것과 같은 형태가 네이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서 역대급 거래대금을 바닥에서 터트려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보시다시피 박스권을 지금 옮겨온 상황이고 앞전에 있었던 어떤 구간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요 매물대, 요 구간대까지를 지금 저항을 찔러놓고 빼준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놓고 봐도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세가 돌아간 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이 아무래도 너무 대형주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40조 원에 육박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가다가 특정 구간에서부터는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6만 5천원 최고가 노려볼 수 있는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면서 외국인들이 보유 수량을 이렇게 무섭게 늘려놓은 상황에서 최근에 조금 팔았다라고 해서 전혀 끝난 거 아니라고 짚어봐 드렸어요. 수급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아직까지도 40%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0%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25%대라는 걸 감안해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네이버 적지 않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다. 자, 그러면서 블랙록이라고 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인 블랙록이라는 회사 자체도 지금 지분 공시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너무 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매집주를 짜투리 시도로 모아갔을 때 포트에 구성하셔서 끌고 갔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150%씩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토대로 네이버의 눌림목을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도체 쪽에서 확산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반도체 매집주 가져왔으니까 요 매집주까지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2734-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코로나 특수장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 특수장세와 지금의 어떤 상승세가 완전히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이번 장에서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어떤 재난이 터져주면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전 세계가 돈을 다 풀었었고,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 수준까지 낮춰버리면서 돈을 막 사방팔방에다 뿌렸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알트코인도 올라갔었고 NFT 같은 것도 막 올라갔었던 시장이 이때 당시에 특수장이었고, 특히나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미친 듯이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때 당시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였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2기 행정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1기 행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의회를 지금처럼 많이 장악하지 못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완전히 지금 의회를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과 뭡니까 여러분들?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방향이 달라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꽂아줄 수가 있는 게 아주 핵심 이슈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앞전에는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유동성이 다 뿌려졌었던 장세여서 모든 게 다 올라갔었던,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갔었던 장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꽂히는 것에만 꽂힌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여러분들? AI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에 꽂히는 상황에서 AI와 스테이블 코인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를 영위하고 있는 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정책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네이버가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추세를 돌려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무섭게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삼성전자의 상승 초기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끌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쭉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건데, 제가 앞으로도 이 네이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를 끌고 가심에 있어서 단타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스윙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9월 18일날 제가 대응방에서 로보티즈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는데 LG전자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합류한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대 주주죠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에 추천 안내를 드렸어요? 11만 6천원 부근에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9월 18일날 추천 안내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때가 바로 9월 18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봉이 솟아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가까지를 싹 잡아먹는 이런 상승 장악형 캔들로 끝났었던 날이 9월 18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약 41% 정도 수익 구간에 있었던 이 로보티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방에 입장하시고 나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같이 추천 안내가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733-8461로 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요 네이버 관련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를 드리면서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추천 안내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점 안내 같은 경우에는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이 네이버 관련해서 긴급한 속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